2026년 3월의 어느 아침, 서울 명동 하나은행 환전 창구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이 눈에 띄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엔 긴장감이 역력했고 모니터 속 숫자는 한 자리씩 위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1,500원. 이 숫자가 공식 확정된 순간 금융가 전체가 짧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1,500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환율 수치가 아닙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 받은 심리적 저항선입니다. 그날 오전 서울 외환시장 개장벤이 울리자마자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1.9원 뛰어오른 1,505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전장 대비 2.76%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새벽 지구 반대편 중동에서 볼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11달러를 찍었습니다. 유가 110달러, 돌파와 환율 1,500원 돌파가 같은 날 겹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경제 지표의 변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21세기 한국이 처음 맞닥뜨리는 복합 위기의 신호탄일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한국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드리려 합니다. 먼저 왜 하필 지금 환율이 1,500원을 넘었는지부터 시작해 볼게요. 2025년 한국의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1,422원으로 이미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2026년 들어 환율은 더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시장이 1,500원을 각오하고는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체감 온도가 전혀 달랐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원화를 이렇게까지 끌어내린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한반도를 떠나 중동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2026년 2월 하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됐고 세계 에너지 시장은 순식간에 요동쳤습니다. 이란의 핵심 에너지 인프라인 남부 파르스 가스전이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으면서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7% 이상 폭등했습니다. 블렌트유는 배럴당 111달러를 돌파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한때 배럴당 100.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을 선언하며 카드 하나를 꺼내 들었는데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름은 낯설어도 그 존재감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좁은 바다길 하나로 전 세계 원유 해상 운송량의 약 20%가 통과합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원유의 약 60%가 바로 이 해협을 거칩니다. 이란이 해협을 막는다면 한국은 원유의 절반 이상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유럽이 러시아산 가스 의존 문제로 에너지 위기를 겪었듯 이번엔 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취약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2주 만에 유가는 배럴당 62달러에서 110달러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한 달 만에 40% 가까운 급등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이 속도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름값이 올라서가 아닙니다. 유가 충격은 연쇄 반응처럼 경제 전체에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운송비가 오르고 화학 원료값이 오르고 전기료도 오릅니다. 결국 밥상 위 반찬값까지 오릅니다. 벨룸버그 경제연구소는 유가가 110달러대에서 한두 달 유지될 경우 한국은행이 3분기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 2.5%에서 금리를 더 올린다는 건 이미 숨을 죽이고 있는 내수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격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더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NH금융연구소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1년 이상 이어질 경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2026년 초 정부와 한국은행이 성장률 2%를 전망할 당시의 기준 유가는 배럴당 62달러에서 64달러였습니다. 그 전제가 한 달 만에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환율 급등을 중동 전쟁 하나로만 설명하기엔 부족합니다. 원화의 뿌리 깊은 구조적 약세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거든요. 과거 한국 경제는 수출로 달러를 벌어들이고 그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원화 가치가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201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과 채권에 집중 투자하면서 달러를 사들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 주식 투자 열풍으로 원화를 팔아달러로 환전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들인 달러가 고스란히 해외로 빠져나간 겁니다. 수출 중심에서 자본 이탈 중심으로
환율을 움직이는 힘이 바뀐 것이죠. 2026년 1월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는 원화 약세가 한국의 강한 경제 기초 체력에 맞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달러 자체의 강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지수가 100.25를 기록하며 다시 100선을 돌파했습니다.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7% 상승하며 시장 예상을 웃돌자 물가 상승 우려가 다시 달러를 끌어올렸습니다. 달러는 세계가 불안할수록 강해집니다. 중동 전쟁, 미국 경기 불확실성, 고물가 우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달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반면 원화는 안전 자산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위험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삽니다. 여기에 2026년 2월까지만 해도 원화 가치는 작년 6월 말 대비 이미 5.2%나 하락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중동 전쟁이 터졌으니 이미 기울어진 판이 더 빠르게 쏠린 겁니다. 한국은행은 달러 유동성이 안정적이라고 말하지만 시장은 그 말보다 모니터 속 숫자를 더 믿습니다. 환율 1,500원대를 새로운 표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전문가들의 말이 더 이상 과장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일상과 무슨 관계냐고요? 가장 먼저 체감되는 것은 주유소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 수준을 유지할 경우 국내 석유 제품 가격은 50% 가까이 상승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한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이 경우 경제 전체의 구매력이 1.4% 위축된다고 합니다.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겁니다. 소비가 줄면 도소매, 음식점, 숙박, 건설 등 내수 산업 전반이 흔들립니다. 전쟁 직후 운송과 화학, 발전 업종부터 시작된 피해가 석 달만 지나도 일상 경제 전체로 번진다는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성장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오는 최악의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시장에 나가보면 이미 체감이 됩니다. 고환율이 수입 식재료 가격을 끌어올리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가공식품과 생필품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1%로 전망했지만 유가 충격이 장기화되면 2.3%를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업 현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유가가 125달러까지 오를 경우 한국 제조업 전체 생산 비용이 5.4% 오르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 최대 11.8%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유, 화학, 항공, 해운, 자동차 등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은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반면 점유사들은 유가 상승으로 단기 이익이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익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주식을 가진 분들은 이미 느끼셨겠지만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2.7% 이상 빠지는 충격이 현실이 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보험의 전쟁 위험 특약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해운 물류 비용도 치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부총리는 긴급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 원화 흐름이 경제 기초 체력과 과도하게 괴리되면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육아보조금 대신 취약계층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15조 원에서 2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이달 말까지 편성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은 달러 유동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장 안정을 위한 개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을 불러 모아 중동발 위험을 점검하고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의미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를 정책만으로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전쟁 강도가 낮아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부분 재개통되면 유가가 80달러대로 안정되고 환율도 점차 내려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이 한 달에서 두 달 더 이어지면 유가가 110달러대를 유지하고 한국은행은 3분기부터 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 봉쇄되는 최악의 경우에는 유가가 15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고 경제 성장률 0%대 추락이 현실이 됩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첫 번째 전망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면서도 두 번째 전망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1,500원짜리 원화를 들고
110달러짜리 육아를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밥값, 기름값, 전기요금까지 이 모든 것이 환율과 육아와 연결돼 있습니다. 대출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한 마음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도, 환율도, 육아도 언제까지나 한 방향으로만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비하지 않는 삶에게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